자, 먼저 일반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민의당의 원내 대변인입니다. 최명길 의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오늘 일단 무산됐는데요. 그 9일로 연기가 됐죠, 이 채택이. 네, 전체 일정을 9일로 연기한 걸로 알입니다. 예, 연기된 이유가 뭘까요? 우선 2004년에 예일대학교 연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재정 지원을 한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네. 후보자가 끝까지 답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 정무위원들이 예일대학교 재단에 질의서를 보냈고요. 그 회신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신을 받고 또 내일 전체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 입장을 정하려고 미뤄둔 거죠. 예, 언론이 지금까지 전한 분위기를 보면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이제 전해졌었는데 그럼 그건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당 분위기 그런 말씀을 하는 의원님들이 계신 건 맞습니다. 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당의 공식 입장 이런 게 정리가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회신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무위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자, 지금 의원총회를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예, 지금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3명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예상했던 거하고 아주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특별한 변수가 생긴 건 아닌 것 같고 핵심 의혹들은 의혹들대로 남아있고 반응도 해명도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사전에 이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5.18 관련 판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정작 5.18 단체 같은 경우는 문제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요. 사실 호남에 이제 상당한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건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글쎄 이제 5.18 단체의 입장이 매우 존중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광주 민주항쟁이라는 게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그 당시에 군 법무관으로서 군 판사로서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가의 어떤 원칙과 윤리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5월 단체 몇 군데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입장 표명한 것이 면죄부를 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더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김희수 재판관께서 당시 상황을 묘사를 하면서요. 특별히 군 당시 검찰관 파견관들이나 군 판사들에 대해서 판결과 관련돼서 위로부터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렇게 판결하라고 하는 명시적 지시 같은 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죠. 그렇다면은 진실에 가까운 솔직한 답변을 하셨다면은 그 판결에 대한 본인의 책임도 더 있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국민에 대한 사과랄까 이런 게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외 몇 가지 제기된 문제는 저희 당에서는 이제 이상돈 의원께서 제기를 하셨지만 이분이 내년 9월이면 퇴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년 3개월짜리 이제 헌재 소장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헌재 소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6년에 해당하는 헌재 소장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분 후임 헌재 소장은 또 내년 9월에 지명하게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금방 바로 이 대통령 지명 헌재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9월이면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은 어찌 보면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정하고 양심했다는 헌법적 판단을 하는데 조금 뭔가 장애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법리적으로 좀
옳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현주 네네. 원내 수석부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방을 잘하는 남자가 외교부 장관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취지입니까? 그건 좀 와전된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외교부라고 하는 게 지금 상당히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에서 안보 문제를 다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네네. 안보 국방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분이 돼야 된다. 이런 방점은 네네.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충분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세 분 다 청문회를 패스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이라고 할까요? 바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밝혔는데 말 그대로 개인 의견일 뿐입니까? 개인 의견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도 않았고 또 내일 의원총회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또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후보 능력 검증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를 하신 이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과연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내일 의총에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3명의 후보자, 그다음에 김상조 후보자 이 4명에 대한 어떤 입장이 최종 조율이 되는 겁니까? 조율돼서 발표되는 건 아니겠죠. 김희수 재판관의 경우는 이제 내일도 그렇죠. 네네. 있잖아요. 근데 김동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질 것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어서 이제 당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최명길 원내 대변인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죠. 재윤경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상조 후보자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정무위원회 소속이시기도 하고. 네네. 지금 최명길 의원 말씀은 예일대 연수 문제가 걸려 있고 회신이 와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9일로 미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사안의 심각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그거는 우리 최명길 의원님께서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예일대 좀 회신이 왔습니다. 아, 이미 왔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요. 청문위원들 간에 전체에서 공유를 했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제기된 문제 제기는 스폰 기업이 어디냐. 네, 그랬죠. 질의가 있었죠. 근데 사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추천인이 이제 기업이 아니고요. 2004년 당시에 박상진 전 참여연대 대표인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질의의 의도를 끝내 왜 이렇게 이 3번에 걸쳐서 이제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실까 충분히 진위 파악이 좀 어려웠었는데. 아마 이제 유추하건대 그래도 공정위원장인데 기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재벌 개혁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입장을 견지해 왔고 또 후보자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정위원장으로서 재벌 개혁에 앞장서셔야 되는데 과거에 그런 경력이 후원을 받아서 그런 이 연수를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장 궁금한 게 그러면 김상조 후보자가 참여연대 대표가 추천을 한 거라면 굳이 감출 이유도 전혀 없었던 거고 그럼 기억을 못했던 건지 이거 하나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기억력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단순한 문제입니까 그런 게? 본인에게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이렇게 추천인 자체를 그때 당시에 이제 한 분의 교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됐고 이제 본인은 이제 2분밖에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쨌든 이게 추천인이 3명이 아니라 그런 기업의 어떤 스폰이 있었다라고 그게 근데 이제 이 펠로우십의 특성상 파운데이션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가운데 이제 기업 자체에 좀 이제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으로 전체 회의가 미뤄지고 보고서 채택이 연기되는 것은 이제 여당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 간사간 협의는 이렇게 9일로 이렇게 금요일로 미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저희는 사실은 이거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다시 견해를 모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9일에는 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자신하세요? 아니요, 저희 9일로 미루지 않고요. 네. 내일 저희 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 소집을 하고, 예. 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 간담회를 좀 추진을 하고, 그렇게 가실래요? 그렇게 지연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 3당이 각각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연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 조건을 다 달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앞으로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있게 되는데 오히려 야당과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입장을 조율을 한다든지 인사청문회 진행하는데 오히려 더 이제 걸림돌이 돌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야당에서 요구하는 바가 네. 배우자의 학교 재임용 문제 과정에 있어서 검찰에 고발을 하자거나 아니면은 이제 감사 청구를 하자거나 이런 내용이 전제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아니면 무조건 불발인데 그렇다면 이게 9일로 연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 이제 그 3건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혹은 따로 여쭙지는 않겠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십니다. 3495님이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원칙은 깨라고 있는 게 아니고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상황별로 바뀌는 게 원칙이라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질서를 지켜야 할까요? 이런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 가졌던 청문회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5대 원칙이라고 하는 이걸 좀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문자 내용인데 좀 당의 입장을 좀 밝혀주세요. 일단 5대 원칙이 선거 기간 동안에 대통령께서 강하게 제시하신 것은 근데 그것을 100% 다 저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개별 후보자들께서 다 하고 계시고 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양해를 구한 내용이 선거 기간 중에 사실은 선거라는 특수성상 세부 원칙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이 뒷받침이 덜 됐고 게다가 이번에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인수위 과정에서 그런 인사청문회의 원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립을 했겠으나 그런 점이 좀 아쉽다. 그런 점을 국민들과 야당께서 양해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야당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야당 시절에 사실은 이제 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런 위장전입과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공통적인 문제는 있었으나 그것이 이제 사실은 내용이 조금 많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야당에서 사실상 낙마를 시켰다기보다는 채택을 안 하고 협조를 안 하고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의혹의 전제가 됐던 내용들이 국민의 도덕적 감수성에서 사실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케이스가 또 많이 달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 이익이 이렇게 발생했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론의 검증 과정에서 오히려 여론에 의해서 낙마됐던 사례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도저히 이거는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반대한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니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민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줄줄이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제이윤경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당 분위기 그런 말씀을 하는 의원님들이 계신 건 맞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당의 공식 입장 이런 게 정리가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회신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무위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지금 요청을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3명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예상했던 거하고 아주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특별한 변수가 생긴 건 아닌 것 같고 핵심 의혹들은 의혹들대로 남아있고 반응도 해명도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그 사전에 이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5.18 관련 판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정작 5.18 단체 같은 경우는 문제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요. 사실 호남에 이제 상당한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건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글쎄 이제 5.18 5월단체의 입장이 매우 존중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당에서는 이제 그 이상돈 의원께서 제기를 하셨지만 이분이 내년 9월이면 퇴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년 3개월짜리 이제 헌재 소장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너 헌재 소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6년 에 해당하는 그 헌재소장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분 후임 헌재소장은 또 내년 9월에 지명하게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금방 바로 이 대통령 지명 헌재재판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9월이면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은 어찌 보면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정하고 양심했다는 헌법적 그 판단을 하는데 조금 뭔가 그 장애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법리적으로 좀 옳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현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방을 잘하는 남자가 외교부 장관을 자, 먼저 일반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민의당의 원내 대변인입니다. 최명길 의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오늘 일단 무산됐는데요. 9일로 연기가 됐죠, 이 채택이. 네, 전체 일정을 9일로 연기한 걸로 압니다. 예, 연기된 이유가 뭘까요? 우선 그 2004년에 그 예일대학교 연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 지원을 한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그 후보자가 끝까지 답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 그 정무위원들이 예일대학교 그 재단에 질의서를 보냈고요. 그 회신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신을 받고 또 내일 그 전체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려고 미뤄둔 거죠. 언론이 지금까지 전한 분위기를 보면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이제 전해졌었는데 그럼 그건 뭐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취지입니까? 그건 좀 와전된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외교부라고 하는 게 지금 상당히 그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에서 안보 문제를 다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안보 국방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분이 돼야 된다. 이런 방점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충분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세 분 다 청문회를 패스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소망이라고 할까요? 바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밝혔는데 말 그대로 개인 의견일 뿐입니까? 개인 의견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도 않았고 또 내일 의원총회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또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후보 능력 검증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를 하신 이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과연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꼭 광주 민주항쟁이라는 게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그 당시에 군 법무관으로서 군 판사로서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가의 어떤 그 원칙과 윤리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5월 단체 몇 군데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입장 표명한 것이 면죄부를 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더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청문회 과정에서 김희수 재판관께서 당시 상황을 묘사를 하면서요.
특별히 그 당시 검찰관 파견관들이나 군 판사들에 대해서 예. 판결과 관련돼서 위로부터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렇게 판결하라고 하는 뭐 명시적 지시 같은 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예. 솔직한 답변이죠. 예. 그렇다면은 진실에 가까운 솔직한 답변을 하셨다면은 그 판결에 대한 본인의 책임도 더 있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에 상응하는 뭐 국민에 대한 사과랄까 이런 게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예. 또 이외에 몇 가지 제기된